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북민전TV 녹화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있은 역사적인 평창올림픽 경기, 여기에 북한 김정은 누이 동생 김여정이 방문단을 이끌고 참여하면서부터 한반도는 평화의 서막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를 저 김정은과 함께 건너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로부터 4.27 판문점 선언이란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300만이 모인 평양 시민 앞에서 9.19 군사합의라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의 만남을 가졌고, 세 번째로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쥐락펴락하던 볼턴,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고록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이 지금 우리 세간에서 아주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골치가 아프겠지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저기 판문점이 지뢰를 다 드러내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의 그 어떤 마당을 만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곤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볼턴이 회고록에서 대체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볼턴이 회고록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볼턴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런 그림이 만화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고 뒤에서 잠깐이라도 옆에 좀 앉을까요 하고 사정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느냐? 볼턴이란 사람이 이런 회고록, 그날 있은 그 일이 벌어진 밤 하는 이런 회고록, 한마디로 북미회담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3자 회담 때 다 참여했던 볼턴이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회고를 하면서 쓴 겁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볼턴이 저 회고록을 다는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볼턴이 회고록 속에서 밝힌 내용들 중에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볼턴이 어떤 회고록을 썼느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턴이 처음에 트럼프가 문재인을 판문점 동행 제안에서 거절을 시켰다. 한마디로 저 트럼프가 일본에 갔다가 SNS를 통해서 북한 보고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가지고 한때는 떠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때는 이게 트럼프가 정말 생각 없이 쓴 글인데 북한이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물밑 작업이 있었다. 물론 지난해 북민전TV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을 우리가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북민전TV에서 100% 이거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트윗에다가 저런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미 그 밑에 보좌진들을 통해서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장담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서 역시 그때도 트럼프가 깜짝 쇼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북한 김정은과 연계를 가졌고 국제사회 앞에서는
깜짝 쇼를 벌인 듯이 보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그 장소에 나오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자고 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느냐? 김정은 역시 거부를 했다. 참 웃기는 또 그리고 깜짝 놀라는 소식이죠. 자,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다. 자칫 북미 회담마저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랬다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볼턴이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 이 사진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방, 이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당일에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 영분이라고 부르는 김정숙 씨가 나비 브로치를 달고 나와서 또 한때는 난리를 쳤죠. 이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이 가슴에다 달고 다니는 나비 배지죠. 미국이 장비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다가 놓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나비 배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마누라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같이 달고 나갔다. 이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이 회고록이 나오면서 쪽팔리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났는데 너는 빠지라고 하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아무런 대화도 없었어요. 포옹을 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 그거는 만남의 자리가 아니다. 그건 방청으로 그냥 참여했을 뿐이다. 왜 굳이 거기에 문재인도 그러니까 트럼프도 오지 말라고 했고 저 김정은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우리 두 명이 만나는데 참여하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김정은도 역시 no,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시끄럽다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 번 또 트럼프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거절.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팩트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권국가의 대통령 왜 이렇게 수준 없이 정상들 앞에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느냐? 왜 굳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느냐? 김정은도 싫다고 하고 트럼프도 오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래 너희 둘끼리 만나. 신변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냐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한 쇼였다.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나도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미국과 북한을 만나도록 중재한 게 내다. 이걸 보여주자는 거죠. 이걸. 자, 그래서 이 볼턴이 이랬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 좋을 것이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꺼냈다. 왜? 문재인이가 계속 나도 좀 참여하면 안 되냐? 트럼프가 안 돼. 근데 또 참여하면 안 되나? 안 돼. 하니까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그냥 보기 좋은 말로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없는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밤 전달했으나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 전달했으나 북측이 거절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한국에서 하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트럼프하고 판문점에 가기 전에 오찬회를 하면서 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판문점에 집중되고 있는데 저도 함께 참가하면 안 됩니까? 그 트럼프가 몇 번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하는 폼페이오가 옆에 있다가 이거는 너무 좀 따분하지 않습니까? 보기 민망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저 북측에다 전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걸 달가워 안 하더라. 거절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볼턴이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이 글을 썼겠습니까? 볼턴은 있는 얘기를 썼다 이거예요. 있는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또 트럼프가 거절하고 폼페이오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다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환영 인사를 보낸 후 그를 트럼프 대통령에 넘겨준 뒤 떠나겠다. 뭐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웃어야 되냐 이 대목에서? 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한반도로 오는데 자기가 없으면 섭섭해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나는 환영 인사 김정은과 포옹만 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하고 나는 떠나겠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랬어요. 나 역시 문 대통령이 참석을 바라지만 북한이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너를 오지 말라지 않니? 그러니까 나도 너를 참여시키고 싶어. 근데 김정은이 너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북한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그랬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은 적은 있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한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보여줬을 때도 아주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님 나도 좀 가자. 왜? 그전에는 판문점을 찾은 미국 대통령들은 있었지만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간 적은 없다. 이번에 같이 가면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이거는 생떼를 쓴 거죠. 생떼를. 네? 그러자 트럼프가 또 아주 이게 미국인들은 아주 이게 간사하죠. 말을 해놨다가 거절을 해놨다가 계속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철없이 눈치 없이 막 조르고 하니까 이 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는 김 위원장과 할 이야기가 있다. 또 경호처가 나만 이곳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했고 그들이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고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에?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우리가? 쪽팔려서 도무지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은 나가지만 헛웃음이다. 에? 자, 나는 김 위원장의 생각은 조금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싶어하지 너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이랬어요. 서울에서 나를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 굳이 판문점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문재인이 DMZ 내 관측 초소 OP까지 동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 여러분 생떼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생떼를 써요? 네?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김정은이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경호처가
나와 김정은과 만나는 걸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가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로 갈 테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또다시 문재인은 DMZ 초소 OP까지 내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 그 다음 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따라가서 김정은하고 포옹을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들어가니까 문재인이 문 밖에서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다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호원들이 문재인 들어가겠다는 거 딱 막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 국민한테 그렇게 쇼를 보여주고 싶었느냐? 평화를 하려면 당당한 평화, 자신감 있는 평화를 해야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개망신을 당하면서까지도 국민들한테 그 평화의 쇼를 보여주고 싶었느냐?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볼턴은 이에 대해서 해고록에서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 네가 제발 좀 없었으면 좋았다는 겁니다. 그 판문점까지 가는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참석 의사를 타진했고 이를 3자 회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 논쟁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김정은과 어렵게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트럼프가 물밑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생떼를 막 쓰니 이게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 또 이게 망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까지 했다. 미국 측에서는. 왜냐하면 김정은 역시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어요? 2018년도 9월에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 물을 퍼먹는 신용을 내면서 또 거기서도 같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한반도의 평화가 온 듯이 했는데 김정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손을 잡고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딴 생각.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역시 문재인이 거기에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하고 너 핫바지하고는 안 만난다. 나는 당사자. 한반도 당사자는 니지만은 그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너는 속물이지 않느냐. 네가 나타나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 제발 나타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면 이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것만 얘기를 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라고 했느냐. 조원증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 대통령의 연변 핵시설 폐기 조현병적 아이비다. 조현병적. 정신이 좀 이상하다.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병은 조현병 중에서도 집착하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착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이 조현병 환자들 보면 음식을 먹다가도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밥상을 뒤집고, 울었다가도 웃고, 또 자다가도 밤에 벌떡 일어나서 물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조현병 환자들이 이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조현병은 집착을 하는 조현병이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첫 단계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할 테니 미국 보고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No! No!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문재인이 그걸 가지고 계속 트럼프한테 영변 핵시설을 폐기만 하는 것만 해도 비핵화의 첫 단계다. 이러면서 계속 집착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볼턴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조현병, 비우, 볼턴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데 책에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썼다 이랬어요. 자, 청와대가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핵화 구성을 두고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 쓴 데 대해서 볼턴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습니다. 회고록에 등장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볼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별도 입장을 미 국가안보회의에 보내는 등 강력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뭐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 진솔하고 건설적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이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하고 청와대가 반박을 해 나섰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몰랐던 정말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미 북, 이 중에도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 미국, 이렇게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걸어왔죠. 국제사회는 아마 김정은을 주시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올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볼턴이 이번에 회고록을 내오면서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됐고 그 회고록을 접한 국민들이나 지금 방송을 하는 나나 정말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헛웃음만 나올 뿐더러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이 볼턴이 회고록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볼턴이 역사적으로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받으려고 저렇게 회고록에서 없는 말을 쓰겠느냐. 말을 조금씩 붙인 거는 있겠지만은 팩트는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각자 저 볼턴이 회고록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언제부터 북민전TV에서 줄곧 주장한 게 뭐냐. 당당한 평화, 자신감 있는 평화를 해라. 북한한테 퍼주면서 비굴하게 저자세로 나가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김정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고물감만큼도 없다. 이걸 우리는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민전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TV를 시청하시면서도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